안녕하십니까, 머니플래닛의 이장원입니다. 최근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해외 유명 투자자들을 완벽하게 사칭한 AI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것도 있고요. 실제의 증권사 앱을 그대로 복제한 가짜 투자 플랫폼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첨단 기술을 악용한 사기 수법이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데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리딩방의 실체와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승희 테이바랩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여러 가지 홍보 문구를 보셨을 텐데요. 1억이 10억 되는 비법이라든가 AI가 찾아낸 비밀 정보, 이런 문자들 다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자들 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그렇고 클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이제 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네. 또 이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꼭 손실이 났을 때 네. 손실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이제 교묘하게 심리를 이용해서 네. 실제로 그 초보자들을 특히 유인하는 그런 문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면서 네네. 결국은 전문가들도 사칭하고, 그다음에 유명 인사들도 사칭하고 하면서 예. 결국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맨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이제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불법 채팅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일반적인 채팅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합법적인 투자 자문과 이 불법 리딩방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비밀리에 뭘 한다. 네. 그러면은 불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비밀리에 뭘 한다. 너만 알려준다. 네. 그다음에 금방 얼마를 이제 불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러면 대부분 다 이제 불법이고요. 네네. 합법적인 곳에서는 수익률을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되게 어려운 얘기로 하고요. 쉬운 얘기로 안 하고 돈 벌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예 못 하고요. 예,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예. 제일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단편적으로는 보통 이제 톡을 할 때 네.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의 이제 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직원들도 있는 거죠. 손님을 가장한 직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돈을 이제 회비도 점점 올라가고, 이 어쩌다가 맞았을 때가 있고 틀렸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 맞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올라가거나 내려가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승하는 장에서는 대부분 맞긴 맞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하락장이 되면은 손실을 한 번에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승장에서의 그 성공 경험이 조금씩 누적이 되면서 신뢰를 갖게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폭망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불법 리딩방이 주로 이제 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이런 이제 메신저 플랫폼을 좀 이용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플랫폼 이런 데를 이용하는 걸까요? 일단은 제일 사용하기가 쉬워서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을 안 쓰는 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이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제일 쉽다는 부분이 제일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회원 모집도 예전같이 복잡하지 않고, 보통은 이제 아이디 등록하고 본인 인증하고 이러려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회원 그렇죠. 가입하려면. 근데 카카오톡은 그냥 yes yes 두 번 누르면은 바로 들어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낚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보다 보면은 이제 정보들을 계속 주는 형태들의 모습을 보이니까, 네네. 기존에 이제 TV나 아니면은 정상적인 증권사나 이런 금융사에 가면은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지 않는데, 그리고 딱 이거 사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안에 가면은 이제 그런 거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본인이 자기가 드러나기 싫은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 익명성도 존재가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뒤로 가면서는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조사 이런 거 할 때 다 털렸다고 얘기를 다 들으니까 네. 점점 텔레그램으로 또 이전을 하고, 이전하고. 또 텔레그램을 가지고 이전을 했더니 또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또 증거로 제출하고 이러니까 또 시그널이라고 하는 또 요즘 스크린 캡처 안 되는 그런 메신저까지 쓰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시그널 이런 걸 쓰겠다라고 하면 그냥 불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시그널이라는 플랫폼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쪽으로도 이제 이용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리딩방 사기가 최근에 이제 급증하고 있고, 경찰청 자료만 봐도 올해 2분기 접수된 투자 리딩방 사기 건수가 2,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는 1,788억 원, 거의 이제 1,800억 원이 이제 되는 건데, 그 대부분은 이제 보면은 유명인이나 연예인 아니면 투자의 대가 뭐 이런 사람들을 사칭해서 벌이는 리딩방 사기로 좀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집계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금액은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집계가 안 되는 이유가 좀 이제 창피하잖아요. 리딩방한테 돈이 털렸다 그러면 이제 신고도 못 하고 이러신 분들도 존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그렇죠. 사이즈는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리딩방을 하면서 사칭을 하잖아요. 사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명하신 분들을 이제 앞면에 사진 세우고 본인이 아닌 것처럼 네.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도 카톡방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저가 전데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그러신가요? 그리고 강퇴시켜 버리더라고요, 저를. 본인을 강퇴시켜. 네, 제가 본인 강퇴당하고 그 다음에 충격적입니다. 카카오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이거 사칭방이다. 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저임을 증빙을 하래요. 카카오톡 중에서. 네, 카카오톡에서 그 채팅방을 없애질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임을 증명하고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제가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임을 증명하는데 한 2, 3주 걸렸어요. 2, 3주나 걸려요. 네, 스크린 캡처하고 그다음에 아이디 다 뜨고 해가지고 보내고 문서로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제 황현희님 같이 이제 유명하신 네.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이제 사칭방 너무 피해를 많이 보셔가지고 네. 같이 이제 이런 이제 사칭방을 좀 없애는 걸 더 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힘들다. 네. 막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칭 당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꼬임을 당하셔서 회원이 되고 나신 다음에는 금전적으로 손해까지 보고 손해보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본인을 사칭한 방을 발견했을 때 그거를 시정하고자 하는 그 기간이 2, 3주나 이제 걸린다는 말이 좀 충격적입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요즘은 AI 기술이 발달해서 그 목소리와 얼굴을 똑같이 복제한 진짜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짜 HTS를 만들 정도로 조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속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 잘 안 믿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계좌 인증도 막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계좌 인증이 실제 계좌가 아닌 거죠. 내가 이렇게 돈 벌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꼬시는 건데, 그걸 이제 안 믿는데 실제 뭐 증권사 계좌에서 실제 돈을 버는 경우는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가짜로 이제 똑같이 화면과 매매 체결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지나간 거에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만들어서 꼬시니까 네. 이제 투자자들이 그쪽에 한번 일단은 접속을 해서 낚이면 일단은 저 사람이 전문가 같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따라서 하면 돈을 벌 것 같고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HTS 같은 거 캡처도 만들고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팅방 같은 경우도 밑에서 보시면은 누구누구 벌었어요. 누구누구 벌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죠. 꼬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번 사람들도 직원인 거죠. 실제로 번 게 아니라 같은 한 통 속에 같은 한 통 속에서 네.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채팅방 안에서는 그래서 채팅방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러니까 소통들이 무조건 100% 진짜라고 믿으시면 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서 그렇게 약간 리딩을 해간다 그러면은 약간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좀 듭니다. 그 최근에는 그 유명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제작자인 미니진 그 어도어 대표를 사칭한 그 사건도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이 미니진 대표를 고소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했다면서요. 그렇게 이제 화면도 만들고 뉴스도 만들고 뭐 예. 트럼프가 뭐 했다 이런 뉴스도 글로벌리도 만들고 막 이런 네.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짜 뉴스들도 이제 실질적인 매매하거나 트레이딩 하는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가짜
화면과 뉴스를 만들면 되게 흥미롭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클릭을 하면 또 이제 낚여서 들어가고 그러면서 피싱 광고들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으시면은 뉴스 자체가 그러면 그냥 클릭을 안 해보시는 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연합뉴스나 네. 뭐 기존에 있는 뉴스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눌러보셔도 되지만 이렇게 문자로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눌러보시는 거는 저는 요즘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찾아볼 때 제가 찾아서 들어가서 보지 예를 들면 연합 사이트 들어가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클릭해서 보지 누가 이렇게 보내준 것들은 최대한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 URL을 보내주는 거를 네. 저는 이제 겁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누르면은 뭐 핸드폰이 이제 그 털리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데 이 리딩방에서도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이 이제 리딩방에서 과연 어떤 수법들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은데요. 불법 리딩방 수법을 보면은 단순히 말씀하셨듯이 한두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약간 기업체처럼 체계적으로 네.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업체처럼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리딩방 전체에서 그러니까 벌는 매출액? 네. 매출액이라면 좀 그렇지만 네. 이제 그 수익이 네. 실제로 국내 운용사들이 다 버는 수익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내 운영사 전체가 버는 수익하고 유사한 수준. 그 정도입니까? 네, 그 정도로 사이즈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유사를 하고 있는 리딩방을 하고 있는 횟수로 명수로 나눠보면 한 회사당 거의 한 7, 8억 정도씩은 1년에 벌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 모집만 하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다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텔레마케팅이든 문자 마케팅이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딩방 일단 참여자 모집을 유튜브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문자가 됐건 카카오가 됐건 그걸 무조건 이제 좋은 정보 줍니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모으고요. 그 다음에 그 모아서 일단 회원이 들어왔다. 그럼 이제 일단은 바람잡이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바람잡이가 잡아서 우리 이렇게 돈 벌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벌었어. 내가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료로 알려줄게 종목. 한번 보기만 봐봐. 그러면은 어쩌다 이제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아무 주식이나 잘 선택해서 사라고 해도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게 맞는 날 그걸 본 사람은 맞았네. 그리고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차 HTS나 이런 데로 넘어가서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HTS를 보니까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200만 원이라고 해도 월 100만 원이라고 해도 회비를 내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제일 나쁜 이제 사기는 이제 가상 화폐를 사라, 가상 자산을 사라 이러면서 이제 또 꼬셔가지고 이걸 사면은 뭐 이제 언제 상장돼서 업빗이나 이런 데 팔 수 있다. 그래서 코인도 똑같이 리딩방이 굉장히 많고요. 코인 리딩방 더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인 같은 경우는 그 대가를 코인으로 받으니까 일단은 금융실명제 상위에 있지 않잖아요. 네. 코인을 코인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돈 세탁도 해야 되고 그분들은 또 이제 힘들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짜 HTS라는 거는 실제 HTS와는 다른 그들만의 그 사기성 HTS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리딩방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일종의 그 가스라이팅 상태가 돼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 같네요.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런 방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이 생각이 좀 먼저 드네요. 그 요즘 이제 그 불법 리딩방과 관련해서는 이제 복합적인 범죄와도 연루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는데 그 지난해 이제 마약에 취해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그 사망 사고를 냈던 피의자 이 사람도 리딩방 사기 그다음 도박 사이트로 돈을 벌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의도에서 봤을 때도 되게 막 이렇게 슬리퍼
끌고 네. 있는 되게 어린 친구들인데도 얘기하는데 보면 슈퍼카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여의도 한 사무실을 빌려서 다 같이 모여서 리딩방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에 타면 뭐 아줌마들 10명 모았는데 이 아줌마들 이번에 잘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실제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한번 엮이시면 이제 대안이 별로 없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돈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돈을 네. 쓰려면. 예. 그럼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현금으로 밖에서 돈 세탁을 해서 받아서 그다음에는 은행에다 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금을 못 시켜요. 그렇죠. 금액이 커지면.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술집이나 로스로이스나 이런 현찰로 중고차 사고 이러면서 이제 막 돈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입금도 시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집을 살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들은. 왜냐하면 현금 자금 출출 조사를 다 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벌면 그 돈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런 뭐 범죄 조직이랄까요?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들한테 접근을 해서 이중으로 사기를 친 수법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거는 뭐 어떤 얘기인가요? 이것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문자가 들어온 거죠. 리딩방에 사기 당하신 분 이제 저희에게 신고해 주세요. 이런 문자가 들어가면 리딩방으로 그거조차 또 사기인 건가요? 왜냐하면 리딩방을 한 번 들어갔던 사람은 또 낚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심리상으로 리딩방을 전전긍긍했던 분들은 네. 또 다른 리딩방을 찾으시는 거죠. 좀 잘하는 데가 없을까? 그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딩방에 피해를 봤다고 했으면 일단은 또 신상을 털릴 수 있는 상황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고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관계를 맺은 다음에 또 네. 코인을 사라고 하든 아니면 투자금을 내라고 하든 멤버십 피를 비싸게 내라고 하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당했던 사람이 또 찾아가서 당하게 된다. 상당히 좀 중독성이 좀 네, 있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오늘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이게 그냥 말로만 듣던 것보다는 훨씬 심각하다. 네, 훨씬 심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문제점들을 빨리 좀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장 먼저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 같은 게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보면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면 최대 징역 3년이 가능한 법안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4일부터 네. 이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유사 투자 자문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네. 투자 자문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도 확실하게 이제 구분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뭐 1억 원 이하 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솔직히 이거 너무 작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너무 작은 것 같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 가지고 사기를 치면 정말로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내고 다시 해도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자문이랑 유사 투자 자문이랑 두 가지가 이제 구분이 됐는데요. 네. 구분이 됐을 때 일단 유사 투자 자문과 투자 자문의 차이가 확실해진 게 네. 투자 자문은 금융감독원 산하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운용 인력 체크도 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유사 네. 투자 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 지금도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문사 같은 경우는 뭐 대주주 적격 심사 이런 것도 하고 다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유사 투자 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유사 투자 자문 같은 경우는 이용을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 법이 통과가 됐다면 기존의 유사 투자 자문 행위 같이 하면 다 불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카톡방 같은 것도 사용을 못하게 막았어요. 양방향 소통이 예, 되면은 투자 자문 라이센스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일반인으로서 투자자로서 그 등록된 투자자문업인지 아니면 그냥 유사 투자자문업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제일 있을까요? 쉬운 방법은 이제 파인 사이트, 금감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네. 그게 그렇게 솔직히 좀 번거롭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번거롭기 때문에 이게 유사인지 아닌지 그리고 유사 투자 자문을 하시면서도 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라이센스 받고 자기가 매매를 정말 잘해서 딱 뭐 네. 100명 정도 회원 받아서 예.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걸로 사기치는
훌륭한 사람들이 문제인 건데 훨씬 많다. 네, 훨씬 많은 거죠. 그런 훌륭한 유사 투자자문 찾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밖에 안 해요. 자기가 번 돈이 너무 많아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좋은 주식 찾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진짜 자기 지인이어서 뭐 예를 들면 연기금에 있었고 뭐 어떤 금융기관에서 일을 했고 그래서 자기 지인이고 이러시면 모르겠는데 뭐 어디 문자 같은 게 오거나 누구누구 친구 소개받았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향 소통이 된다. 그러면은 금감원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금감원에 이름이 없다. 그건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뭐 아까 텔레그램 여러 가지 플랫폼 얘기를 했는데 법 규제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 스스로도 뭔가 좀 허위 홍보나 게시글 같은 거를 좀 단속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사실 필요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사실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플랫폼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제 세이프 인베스트먼이라 그래서 리딩방 사칭방을 근절하는 이제 앱을 만들어 보자 이래 가지고 이제 약간 포럼 같이 만들어 가지고 업계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규제가 법으로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8월 달에 통과된 거가 이제 양방향, 단방향 이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되긴 됐는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가 됐든 구글이 됐든 뭐 그 포털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리딩방이 아니라 무슨 이제 뭐 아이디 검색 뭐 이런 걸 하면은 아이디 판매 이런 걸 해도 그런 게 막 나와요. 다 나오고 광고가 계속 되고 있어요. 10% 보장, 코인 투자 보장 뭐 이런 게 광고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 플랫폼 안에서 그걸 걸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카카오 오픈톡방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나 자기 이름도 아닌데 본인 확인도 아닌데 요즘은 좀 더 강화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닌데도 막 이제 코인, 부동산, 주식 이런 방 만들어서 리딩방을 다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카카오나 네이버가 모르느냐라고 보면은 물론 모를 수는 있어요. 모를 수는 있으나 그들은 광고비를 내고 있잖아요. 네, 광고비를 내고 맨 위에 띄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제 법이 통과된 것 때문에 유사 투자 자문 행위 같은 경우 이제 걸린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손해를 본 사람이 신고를 해야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전에 막을 방법은 결국은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게 저는 제일 그 당시에 저희들끼리 모여서 얘기했을 때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게 제일 광고를 좋겠다. 규제하자. 그러려면 어차피 그들을 규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찾아봤는데 서버가 한국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도 한국에 없습니다. 전부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국내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게 세팅을 해놓고 돈도 코인으로 받거나 이런 경우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건 그냥 플랫폼들이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그 광고가 되는 그 문을 막아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국내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 참고할 만한 그 다른 나라의 사례는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영국에서 작년에 유해 컨텐츠를 차단하지 못한 플랫폼 기업들한테 이제 연 매출액의 10% 벌금을 부과하는 온라인 뭐 안전법이라는 이름의 그런 법을 통과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료 광고들 같은 경우 이제 승인되지 않은 금융사의 금융상품 유료 광고는 다 등재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핀플루언서 지금 이제 유튜브랑 금융 섞어서 하면서 SNS에서 이제 약간 자문을 하고 있는 불법 금융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처벌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영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저희가 유사한 상황을 겪었고 잡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냥 플랫폼을 잡아서 원천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사례를 좀 우리나라도 좀 강력하게 좀 받아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들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정보에 목말라 하는데 이 불법 리딩방이 아닌 좀 합법적이고 신뢰할 만한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연합뉴스, 경제TV나 예. 아니면 뭐 예. 3프로나 네. 그래도 공신력 있는 사람들을 좀 걸르면서 이제 모셔서 이제 코멘트를 하고 설명을 네. 해주고 이러는 채널들이 이젠 유튜브에 충분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꼭 하시게 되면은 그런 분들을 골라서 보시는 게 제일 그리고 이제 그런 채널들은 일반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대부분 잘 안 하십니다. 그렇게 나오신 그렇죠. 분들은. 예. 네.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네, 올라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려갈지. 네, 저도 예. 그렇고 다 이제 나와서 방송을 해도 그렇게 네. 얘기를 못 하거든요. 네네. 그 진짜로 제가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예. 유사나 이런 방은 다 올라간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할 만한 정보라는 게 결국은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채널로만 써야지 그걸 이제 주는 종목을 그냥 단편적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생각을 원천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제 그냥 경험상으로 예전에는 증권사에 이제 객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증권사 직원분들께서 무슨 종목도 추천해주고 그렇죠. 뭐 이랬었잖아요. 예, 근데 예.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뭘 보고할 것도 없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 리딩방이 되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나 어떤 금융기관 내에서 조금 더 고객 관리 차원에서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리딩방스럽지는 않으면서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 제공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권사 그다음에 주요 언론사들 경제TV들 이런 쪽을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유튜브를 보실 때 얼굴이 안 나온다거나 아, 예, 말로만 나온다거나 이런 예. 것들은 최대한 걸르면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찾아보고 그다음에 얼마나 됐는지 왜냐하면 이제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서 하고 그렇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몇 년 동안 쭉 해왔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아,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조금씩 들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투자 정보를 얻는 그 경로 그 자체보다 투자 정보를 얻는 그 투자자들의 그 투자 근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험이라든가 자기가 정보를 팩트 파인딩을 하려는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불법 리딩방의 위험성과 그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불법 리딩방은 단순한 금전의 피해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인 것 같습니다.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투자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플래닛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강승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